챕터 3 심화 이론. 파트 1 화물의 편법 수령 1 수입 화물 선치 보증장 Letter of Guarantee LG 1 개요 1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의 기능. 수화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수입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이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우편의 지연이나 신용장 방식에서 수익자의 서류 제시의 지연 또는 지정은행의 업무 지연으로 발생하며 특히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수출지에서 수입시까지 항해일수가 비교적 짧은 거리나 운송 시간이 적은 고속선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태를 선화증권의 위기라고 한다. 2. 선화증권의 위기. 선화증권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선화증권과 선화증권과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창고비의 증가, 판매 기회의 상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물의 보증 인도라는 편법이 국제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방법은 은행이 보증인으로 하여 선화증권 도착 즉시 선사에게 인도하고 보증 인도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는 보증은행과 매수인이 단독 또는 연대 책임으로 부담하겠다고 서약한 수입 화물 선치 보증장 LG Letter of Guarantee LG를 선사에 제출하고 물품의 인도를 받는 형식을 의미한다. 3.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매수인은 은행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 보증은 원칙적으로 개설은행 또는 주심은행이다. 보증은 은행에서 선화증권 없이 물품의 인도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 의뢰서를 제출하게 하고 매수인의 신용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담보를 제출하게 한다. 4. 물품의 수령 절차. 매수인이 의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보증의 승낙을 받으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은행의 보증을 추가한 후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은행의 보증을 통해 언제라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지만 화물 인수 후에 은행에 선화증권이 도착하면 배서하여 선사에게 인도하고 제출한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환원받아 은행에 제시하여 담보를 해제받아야 한다. 2.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의 요구 서류 및 기능. 1. 요구 서류.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 선사의 화물 도착 통지서, 선화증권 사본, 상업송장, 그 밖에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증은행, 추심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2. 기능.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수입 화물은 도착하였으나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매수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보증서를 통해 화물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 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은행의 입장에서도 수입 담보 화물의 조기 인도에 따른 자금 회수가 적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3. LD 발급 신청, 신용장 기준. 1. 발급 신청. 2. 수입 보증금 예치. 3. LG 발급. 4. 사후 관리 원본의 수. 개설은행에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서의 발행을 신청한다.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의 발행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 음, 은행의 면책, 은행이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 및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음. 이 어, 소유권 확보 및 담보 제공 금지. 화물의 소유권은 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어, 음, 은행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은행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은행의 청구가 있는 즉시 수입 화물을 은행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입 화물에 상당하는 대금으로 상환을 하여야 한다. 3. 클레임 제기권 박탈. 선화증권 등 수입 화물에 관련한 서류가 도착할 때에는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등 어떠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류를 반드시 인수하여야 한다. 4. 수입 보증금, LG 보증금의 예치. 매수인이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일정 금액을 수입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매수인의 신용이 확실하고 담보가 충분한 경우 수입 보증금의 예치를 면할 수 있다. 수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결제일 또는 인수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5. LG의 발행. LG의 발행. 운송인과 은행과의 관계. 음, 음, 음. 매수인의 신청서에 의해 발행된 LG를 선사에 제출하여 원본 선화증권 없이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발행된 LG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의 고용인, 대리점 모두는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에 의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채무, 손실, 손해 또는 모든 비용에 대해 면책이 된다. 다만 은행은 운송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 운임, 채선료, 기타 비용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선화증권의 원본의 반환. 원본 선화증권이 도착하는 대로 운송인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때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의 발행으로 인한 은행의 책임은 종료가 되는 것으로 한다. 3. 은행과 매수인의 연대 책임.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에 의해 매수인과 은행이 단독 및 연대 책임이 있으며 운송인의 소송이 누구에게 제기되든 책임이 있든 없든 그것은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6. 사후관리, 피해의 반납 및 의제 회수.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에 도착하면 이를 운송인에게 반환하고 수입 화물 선취 보증수를 회수하여야 완전하게 업무가 종결된다. 이를 LG 레뎀션, LG 리뎀션 이라고 한다. 실무적으로는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후의 선화증권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다. 7.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의 효력. 1. 당사자 간의 효력.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의 효력은 발행한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되며 유가증권인 선화증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요구하는 경우 선사는 화물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원본 도착 시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반납하게 하는 것이다. 사기 거래에 대한 책임. 만일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위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선사는 막대한 피해를 본다. 원본 선화증권 없이 불법으로 화물을 인도한 책임이 선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가 발급되면 선사는 은행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한부 환원의 만기일 기산. 일남 후 정기 출급, 일남 후 정기 출급 조건 기한부 환원의 경우 기간 개시의 기산일이 LG의 발급일이 된다. 기간 개시의 기산일이 LG의 발급일이 된다. 3. LG의 분할 발행. 곡물이나 액체류와 같이 하나의 선화증권으로 여러 화주에게 오는 계약 물품인 경우 화주에게 분할 인도를 하기 위하여 수화인별로 LG를 분할하여 발급받기도 한다. 8. 결제 방식에 따른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의 발행. 어, 매수인은 수입 화물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였으나 선화증권의 도착 지연으로 물품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발급받아 선사에게 제시하면 선사는 이와 교환으로 화물 인도 지시서를 화주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선사는 이와 교환으로 화물 인도 지시서 DO를 화주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이에 의하여 매수인은 본손 또는 창고의 관리 책임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의 발급 신청은 대부분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추심 결제 방식 등 다른 결제 방식에서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으며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상이해질 수는 있다. 1. DA 방식에 의한 LG 인수도 조건 DA 추심 방식인 경우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수출국의 주심 의뢰 은행으로부터 선화증권을 송달하겠다는 확약을 주심은행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된다. DA 방식의 환화음에 있어서 만기일의 산정은 일남 후 정기 출급 환화음의 경우에는 LG의 발급 일자를 기산하여 만기일이 확정된다. 2. DP 방식에서의 LG 지급 인도 조건 인수도 조건 DA 지급 인도 조건 DP 지급 인도 조건 DP의 추심 방식에서는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의 발급은 주로 수입 화물을 여러 화주가 분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급 신청한다. 이 경우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정식 선화증권의 수령 시기와 동일하게 DP 수입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를 발급받아 수입 화물을 인도하게 되면 그 후 정식 선화증권을 수령하는 것은 다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3. LG 방식에서의 LG 화환신용장 방식에서는 매수인 개설은행이 이미 충분한 개설 담보를 설정하고 개설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매수인은 개설은행의 기본 양식의 선적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요거는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의 양식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본론에 들어볼게요. 대도 신청 EDI 현박 회사 송화인 송장금액 현적 강의수의 정사 수라인 이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수입 물품 인도 승낙서 항공화물 LG네. 1. 발행 사유 1. 항공화물 운송장의 비유통 기명식 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수입 물품의 인도 승낙서는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과 마찬가지로 원본 운송서류의 소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운송서류에 수화인이 기재된 자가 화물의 소유권자가 된다. 2. 소유권 이전 절차
항공화물 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지시식 발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항공화물 운송장의 수화인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개설은행 기명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3. 항공화물 LG 개설은행이 화물을 직접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개설은행이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은행은 운송인에게 화물을 개설은행에게 인도하여도 좋다는 승낙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 인도 승낙서, 실무에서는 약칭 항공화물 LG라고 한다. 이 대상 김영식 은행의 AOAB의 도착 항공화물 운송상이 정시에 도착한다고 하여도 신용장 조건에서 항공화물 운송장은 통상 담보권 확보 문제로 인해 은행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은행 기명식으로 발행된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매수인이 직접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은행이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화물 물품 인도 승낙서를 발행한다. 3.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 인도 승낙서의 기재 내용 1. 수화인의 위험과 책임 및 비용의 부담 은행이 수입 물품 인도 승낙서를 발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 및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은행의 소유권 확인 매수인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은행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수입 물품을 지체 없이 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입 물품에 상당하는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3. 담보 제공의 금지 매수인은 은행의 서면 동의 없이는 수입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클레임 제기권의 박탈 매수인은 위 수입 화물에 관한 항공 화물 운송 서류가 도착할 때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등 어떠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급 또는 인수하여야 한다. 요거는 항공 화물에 대한 수입 화물 인도 승낙서 신청서 양식이네요. 3. 수입 화물의 대도 트러스트 리시트 TR 1. 개요 1. 정의 수입 화물의 대도는 매수인이 일람불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인수할 자금이 없는 경우 은행이 수입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 채 매수인은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미리 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특징 이렇게 대금 결제 없이 계약 물품을 인도받아 적기에 처분할 수 있게 되면 그 판매 대금으로 수입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음,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에게 무작정 수입 화물을 담보권으로 확보하고 있어도 은행은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품을 가장 잘 매각할 수 있는 매수인에게 넘겨주어 대신 판매하게 하는 TR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TR의 활용 1.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금 결제 일람불 시종장을 이용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 대금을 결제 시에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금융 중개 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금융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매수인이 융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담보 조건으로 수입 화물 대도 약정을 체결한다. 2. 내수용 일반재 수입 대금 결제 내수용 일반재 수입의 경우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개설은행의 별도의 수입 결제 자금 대출을 통하여 매수인이 기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부 신용장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그러한 대출 채권을 담보 조건으로 수입 화물 대도 약정을 체결한다. 3. 기한부 신용장에 의한 수입 화물 인도 시 기한부 신용장은 매도인 또는 은행이 신용을 공유하고 매수인은 만기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할 때 신용 공유에 의한 담보 조건으로 수입화물 대도 약정을 체결한다. 4.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에 의한 수입화물 인도 시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에 의하여 선화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담보 조건으로 수입 보증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 보증금을 금의 적립을 면제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담보 조건으로 수입화물 대도 약정을 체결한다. 3. TR 신청 시 유의사항 수입 화물 대도는 부동산 담보와는 달리 은행이 동산 담보를 취득하지만 매수인에게 수입 물품의 제조,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처분권을 위탁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매수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신용이 확실하고 선의에 따라 행동할 경우에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매수인과 은행은 특히 다음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철저한 신용 조회. 은행은 수탁자, 즉 매수인의 신용을 잘 점검해야 한다. 2. 담보 제공 금지. 매수인은 위탁자, 의 담보물을 다른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판매 대금의 충당. 매수인은 담보물의 판매 대금을 은행에 대한 수입 대금 결제에만 충당해야 한다. 4. TR의 법적 성격. 수입 화물의 태도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 국가마다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개설 대리인 1. 대리관 개설 수탁자 매수인은 은행의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화물을 매각 또는 처분하는 것이며 그것의 법률적 효과는 소유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설이다. 이 기탁설 수탁자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화물을 매각할 목적으로 기탁을 받아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화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설이다. 3. 질권 존속설 수탁자 매수인은 은행이 질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화물을 이전받는 것이며 화물 인도 후에 은행의 질권이 존속된다는 설이다. 4. 조건부 매매설 은행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을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화물의 소유권이 은행에 있으며 수탁자는 단지 화물의 점유권만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설이다. 5. 양도담보, 기탁, 대리의 제3자 결합설 수입화물 대도는 수탁자, 매수인이 수입화물을 기탁받아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화물을 매각, 처분하는 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의 법률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담보, 기탁, 대리의 세 가지 법률적 특성을 특성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행위로 보는 설이다. 음, 파트 2 전자무역 1. 전자선화증권 일렉트로닉 빌 오브 레이딩 EBL 1. 개요 1. 선화증권의 위기 발생 선화증권의 위기 BL 크라이시스란 현대 해상운송의 경우에 운송의 고속화로 인하여 선화증권보다 화물이 양육지에 먼저 도착함으로써 물품 인도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수입 화물 선치 보증상 발행 보증서의 발행 또는 선화증권 썰렌더 등과 같이 불필요한 수고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 선화증권 위기의 해결 그래서 등장하게 된 편법이 선화증권의 권리 증권성의 기능을 포기하는 썰렌더 BL 수입 화물 선치 보증서의 발행 또는 해상 화물 운송장의 발행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선화증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권리증권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 또는 은행의 담보권 확보의 문제 및 운송 중 전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화증권의 권리증권 기능을 유지하면서 선화증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자선화증권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2. 전자선화증권의 도입 선화증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선화증권이 가진 권리증권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선화증권의 EDI화 전자선화증권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운송 중인 물품이 계속해서 전매되는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3.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의 제정 전자선화증권을 EDI로 대체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 특히 운송인은 화물의 인도에 대하여 운송인이 전자적 지시를 행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EDI 메시지를 선화증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제회사위원회 CMI 커밋 마리타임 인터내셔널 의 1990년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을 채택하여 규정하였다. CMI 규칙은 선화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물품 권리의 전자적 이전에 관한 방식을 규율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4. CMI 규칙의 내용 1. 전자선화증권의 개념 CMI 규칙에서 말하는 전자선화증권은 기존 종이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식 방법으로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과 송화인 또는 양수인이 서로 EDI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 개인키를 사용함으로써 화물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을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화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화증권을 말한다. 또한 선화증권이 발행되더라도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 발행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는 종이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국제협약 또는 국내 강행법 등에 의해 규율되어 준거법 부재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CMI 규칙 관련 사항 1. 개인키, 프라이빗키 2조 개인키는 전송의 진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기술적으로 적절한 모든 형식, 예를 들어 숫자, 문자 조합을 말한다. 2. 적용법 6조 운송계약은 만약 종이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면 강행되었을 일체의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3. 화물의 처분권 7조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다. 1. 화물의 인도 청구. 2. 수화인의 지정 또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당사자를 지정된 수화인으로 변경. 3. 다른 당사자에게 운송물의 지배권 및 처분권을 이전. 4. 소지인이 서면 형식의 선화증권의 소지인 인 서면권의 선화증권의 소지인인 경우 마찬가지로 해상 운송 계약 조건에 따라 운송인에게 화물에 관한 기타 모든 사항을 지시. 3. 권리 이전 절차. 송화인 현 소지인 소유권 이전 통지 운송인 소유권 이전 통지 수화인 예정된 소지 인수 통지. 개인키 발행. 3번 개인키 발행. 1. 개인키 발행. CMI 규칙에서 전자선화증권의 권리 이전은 운송인이 관리의 중심이 되는 개인키 개념을 이용한다. 개인키란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기존의 선화증권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운송인이 보존하고 송화인에게 수령 통지를 전송할 때 함께 전송하는 비밀 코드이다. 개인키의 유효한 소지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 청구권과 운송 중 물품에 대한 지배,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개인키의 양도. 운송인은 전자선화증권 개인키의 소지인을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자선화증권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키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통지하여 양수인에게 새로운 개인키를 부여하고 또한 개인키의 소지인이 2명 이상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개인키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발행된 경우 원소지인의 개인키를 폐기한다. CMI 규칙 7조 처분권. 운송물의 처분권의 이전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1. 현재의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처분권을 새로 예정된 소지인에게 이전할 의사를 통지하면 운송인이 그러한 통지의 통신물을 확인하고 즉시 운송인은 관련 정보를 새로 예정된 소지인에게 전송한다. 예정된 소지인은 운송물의 처분권 인수를 운송인에게 통지한다. 운송인은 현재의 개인키를 폐기하고 새로운 개인키를 새로운 소지인에게 발행한다. 2. 새로 예정된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권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거나 또는 상당 기간 내 그러한 화물의 처분권 인수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된 화물의 처분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운송인은 현재의 소지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의 개인키가 계속해서 유효하다. 3. 상계의 방법에 의한 화물의 처분권 이전은 서면 형식의 선화증권에 따라 해당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종이 선화증권의 발행. CMI 규칙은 EDI 메시지에 의한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및 권리 이전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만 운송인이 더 이상 전자선화증권의 개인키를 이전시킬 수 없는 경우 또는 종래의
종이 서류에 의한 거래 방식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다시 종이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MI 규칙 10조 서면 운송 서류에 대한 선택권 1. 소지인은 화물이 인도되기 전에 언제라도 운송인에게 서면 선화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 선화증권은 소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교부되어야 한다. 다만 운송인의 시설이 없는 곳에서 그러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는 없고 이때 운송인은 소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에서 교부할 수 있다. 소지인이 상계의 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화물의 인도 지연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서면 선화증권 발행의 선택권 행사로 화물의 인도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불능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운송인은 화물이 인도되기 전에 언제라도 소지인에게 서면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서면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개인키는 폐기되며 본 규칙에 의거한 EDI 절차는 종료된다. 소지인 또는 운송인에 의해 EDI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운송계약의 어떠한 당사자도 본 규칙에 의거한 권리, 의무 또는 책임 그리고 운송계약에 의거한 권리, 의무 또는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5. 전자식 선화증권의 문제점. 선화증권을 전자하여 종이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법적인 근거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KTnet KT넷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볼레로,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등이 적극적으로 전자선화증권 전자화를 시도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종이 선화증권이 선호되고 있으며 또한 선화증권의 위기를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수입 판물 선취 보증서도 있고 서렌더도 있고 전자선화증권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2. 볼레로 프로젝트 및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볼레로 BL전자와 기타 서류 전자와 대금의 전자와 무역의 전자와 트레이드 카드 무신용장 거래 대금 결제의 전자와 모든 서류의 전자화 무역의 전자화 트레이드 카드는 무신용장 거래 볼레로는 그런 건 없고 BL 전자 1. 선화증권의 전자화 1. 전자의 배경 전 세계 전자무역은 선화증권의 전자와 함께 발전을 하고 있다.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의 증권이 전자화가 되지 않으면 전자무역의 기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선화증권의 전자화는 운송인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선화증권을 EDI 메시지로 반환하여 일종의 암호키인 개인키를 가진 자에게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2. CMI 규칙의 문제 선화증권의 EDI화는 CMI 규칙에서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화증권의 배설을 통한 권리 이전 대신 양도하는 자가 개인키를 폐기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개인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종이 선화증권을 대체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법률의 부재, 운송인의 책임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자무역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영국 및 EU가 주도하는 볼레로 프로젝트와 미국이 주도하는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이 등장한다. 2. 볼레로 프로젝트 1의
1994년 영국을 중심으로 해상운송회사와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는 볼레로 프로젝트, Bureau of Lading Electronic Register Organization의 결과 볼레로 넷이 탄생한다. 볼레로 시스템은 기존 무역 절차를 인정하는 대신 선화증권 등의 모든 무역 서류를 전자하여 무역업자, 은행, 보험자, 운송인, 세관 등의 모든 무역 관련 당사자들이 무역 관련 서류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안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해 전자무역 거래를 뒷받침해주는 국제 전자무역 시스템이다. 이 특징 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화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 서류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전자서명의 인증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금융기관과 운송인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위프트와 비영리 운송단체인 TT클럽, Through Transport Club의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3. 거래 개념 볼레로 프로젝트는 무역 서류 전반에 걸친 전자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권리증권의 전자적인 유통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볼레로의 인증기관에서 공개키, 퍼블릭키와 개인키, 프라이빗키를 한 쌍으로 적용하여 사용자의 진위성 여부를 파악한다. 대금 결제에 있어 볼레로 넷이 여러 은행들과 함께 작업을 통하여 서류 결제를 전자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부가가치 서비스 SURF 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and Financing 위험과 금융을 관리하기 위한 결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3.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1.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은 신용장 없이 무역 대금 결제 방법을 이행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의 일종으로 영국과 EU가 주도하는 볼레로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세계 무역 센터 협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 WTCA가 주관하고 있다.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은 은행은 단지 자금 공여와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화한 신용장 거래에서 서로의 점검에 따라 하자 비율이 80%가 넘어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기 때문에 무역 서류의 전자화 및 서류 점검 절차의 자동화를 실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거래 개념 대표적으로 신용장 방식에서는 서류 심사에 대금 결제까지 은행이 개입을 하고 주도권을 가진다.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의 경우 은행의 역할은 상당 부분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이 수행하게 된다.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으로 운송 서류, 보험 서류 등 서류를 전자화하여 전송하면 자동으로 심사하고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 결제기관에 대금 결제를 지시한다. 따라서 은행이 개입하여 서류를 심사하는 기간이 사라지고 은행이 대금 지급의 선택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소한 하자에 대한 지급 거절 문제가 해결된다. 4. 볼레로 프로젝트와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의 비교 추진 주체 볼레로 프로젝트 스위프트 결제 그리고 TT클럽 운송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WTCA 월드 트레이더 센터 어소시에이션 세계 무역 센터 협회 목표 볼레로 프로젝트 전자 선화증권의 구현 무역 서류의 전자화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무역 계약 및 결제와 관련된 모든 서류 절차의 전자화 특징
볼레로 프로젝트, 선화증권의 전자화,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신용장 없는 무역 거래 수혜, 신용카드 개념의 온라인 무역 결제, 서류 심사, 볼레로 프로젝트, 종이로 출력 점검,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트레이드 컴퓨터에서 자동 확인, 대금 지급, 볼레로 프로젝트, 결제는 은행의 위임, 스위프트와 연계,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토머스 쿡 대금 지급, 코페이스 지금 확약, 음, 은행의 역할, 볼레로 프로젝트, 자금 공여자 역할 강조,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자금 공여자, 대금 지급 중개 역할 축소, 자금 공여자 역할 축소, 메시지 보완, 볼레로 프로젝트, RSA 방식의 디지털 서명,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RSA 방식의 디지털 서명, 법적 기관, 볼레로 프로젝트, 룰북,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트레이드 카드 법적 시스템. 5. EUCP와 볼레로 프로젝트. 1. 전자기록과 신용장. 선화증권의 전자화로 인해 전자무역이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서류가 전자되고 결제 역시 전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은 처음부터 무신용장 방식의 은행 없는 무역 거래 수행을 목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에서 전자기록을 규정하는 EUCP와 접점이 부족하다. 이 EUCP의 탄생. 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화증권의 전자화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금 결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UCP에서 규정하는 전자기록의 제시는 볼레로 프로젝트와 상성이 좋으며 특히 볼레로 시스템을 통해 개별 당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자기록을 제시 후 완료 통지가 있으면 은행이 볼레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완비되어 있다. 파트 3 운송약관. 1. 선화증권의 주요 임야약관. 선화증권의 약관에는 표면약관과 이면약관이 있으며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운송계약으로서의 증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다만 선화증권 약관에서 운송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더라도 해상 운송 관련 협약에 반하거나 공정거래법이나 약관 규제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부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운송인의 자유는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 1. 지상약관. Paramount Clause. 이 선화증권은 선적 국가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는 US COGAS가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 한 헤이그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선적 국가에서 위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발효되고 있는 헤이그 비스 규칙 또는 US COGSA가 적용되며 위 규칙들을 목적 국가에서도 강제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헤이그 규칙이 적용된다. 만약 이 선화증권의 어떤 조항이 본 선화증권에 근거한 계약에 적용되는 규칙 또는 다른 법률 조항 또는 헤이그 규칙의 어떤 범위에 모순된다면 그러한 조항은 저축 범위까지는 무효이나 그 이상은 무효가 아니다. 1. 지상약관은 선화증권의 중고법 조항과는 별개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하여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등의 운송 협약을 삽입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였다. 지상약관은 다른 계약 조항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최고 약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상약관과 관련하여 지상약관이 선화증권의 준거법을 지정한 것인지 저쪽 법정 것인지 저쪽 법적 지정 아니면 어, 선화증권의 내용의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약관으로 편입한 것인지 실질법적 지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효력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저촉 법적 지정이라고 한다. 반면 당사자가 선택한 주관적인 준거법 또는 저촉법에 따라 결정된 객관적인 준거법을 적용받으려면 그 준거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준거법 소속국이 아닌 다른 국가법 또는 국제협약이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것을 실질법적 지정해야 한다. 1. 저촉법적 지정. 저촉법적 지정은 지상약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촉법적 지정으로 간주하는 경우 실제 해당 준거법 조항, 지상약관의 운송인 책임관계에 대하여 준거법이 분할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실질법적 지정. 실질법적 지정은 준거법을 기준으로 지상약관이 조항으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준거법 강행 조항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 부지약관 unknown clause 화물의 명세와 관련하여 선화증권 앞면의 기재의 내용과 화주가 제공하는 화주가 제공하며 운송인에게 그 정확성 선화증권의 앞면의 기재 내용은 화주가 제공하며 운송인은 그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기재 사항이 정확하다는 것을 운송인에게 보장하며 부정확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멸시, 손상, 책임, 비용, 책임, 벌금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의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재래식 계품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었으나 컨테이너, 특히 FCL 화물에서는 그 내용물에 대한 증명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운송인이 선적된 운송품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문구 shippers loads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s to contain을 삽입하였고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도 동일한 효력의 조항이 삽입되었는데 이를 부지약관이라고 한다. 이 효력 실제 신고된 내용과 다른 화물이 선적되는 경우 그리고 운송 협약 등에서 선화증권이 기재된 명세대로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운송인이 부지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국가의 법원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데 부지약관이 sab입된 시점, 선화증권의 명세 또는 중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국가와 선화증권의 명세는 수화인에게 결정적이라고 인정하는 국가로 양분된다. 3. 하역업자, 터미널 운영업자 책임 및 히말라야 약관 히말라야 클라우스 운송인은 화물의 지급, 보관, 운송의 전부 또는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화물에 관하여 운송인이 져야 할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용인, 대리인 및 하수급인, 선박의 소유 또는 용선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 참고인과 기타 독립계약자를 포함 과 각자의 대리인은 본 증권상의 운송인을 위한 제방 규정의 이익을 마치 명시적으로 자기 이익을 규정한 것처럼 향유한다.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송인은 히말라야 약관에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자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용 대리인 및 하수급인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운송인이 화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별도의 내륙 운송을 준비한 경우에 화주의 권리와 책임은 내륙 운송에 적용될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 다만 운송인으로서 운송인의 추가적인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1. 히말라야 약간의 명칭의 기원은 히말라야라는 선박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운송인은 자신의 이행 보조자가 주된 계약상의 이익, 특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각종 면책, 책임 제한, 기소 제한 등에 관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도록 제3자 또는 제3자도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동일한 부담 책임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말한다. 이 효력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자신의 의무 중 하나인 선적이나 양육을 독립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자 또는 하역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만일 독립계약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이 야기된 경우 상법 또는 국제운송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선화증권의 약관, 적용되는 중거법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4. 자유권 사전 수배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인은 선박 소유자에 의하여 운항되거나 또는 육상, 해상, 항공에 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부분의 화물을 자유롭게 사전 통과 없이 운항할 수 있다. 운송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정물을 해상 또는 해안 그 어떠한 장소나 항구에 그 화물을 양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양할 수 있다. 쌍방 과실 충돌 약관 포스트 브레인 콜리전 어, 많이 어, 만일 자신이 다른 선박의 과실 및 음, 어, 다른 선박의 과실 및 자선의 선장, 회원, 도선사 또는 기타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이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에 있어서 자기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다른 선박과 충돌이 생긴 경우에 화주는 다른 선박, 비적재선 또는 선주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 또는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1. 충돌이지. 선박 충돌의 개념. 선박 충돌로 인해 적재 화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무과실 충돌인지 과실 충돌인지로 구분하고 무과실 충돌은 불가항력 이기 때문에 상대 선주에게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 충돌 중 일반 과실 충돌은 가해 선주가 피해 선주에게 전액을 피해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쌍방 충돌에 의한 충돌의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2. 중거법의 입장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해 선박의 선주는 피해 선박의 화주에게 자신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고
자신의 화주에게 운송 협약에 따라 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미국 법의 적용되는 경우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상대 선박의 화주와 자신의 화주에게 모두 보상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화주에게 자신의 화주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쌍방 과실 충돌 약관을 선화증권에 삽입하였고 화주는 이를 협회 적과약관의 쌍방 과실 충돌 약관에 의거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뉴제이슨 약관, 뉴제이스 클라우즈. 항해를 시작하기 전 또는 후에 있어서 어떠한 원인의 결과이든지 또는 과실에 의하였는지 간에 발생한 사고, 위험, 손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상 운송인이 법률, 계약 또는 기타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물과 화주는 연대하여 형성 또는 발생한 공동훼손의 성질을 가진 모든 멸시 또는 손상 또는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 공동훼손으로서 해상 운송인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선이 선박 소유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도 구조로는 그 군함이 타인 소유의 경우와 똑같이 완전히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 사고 발생 시 운송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운송인이 전부 부담하는지 또는 공동훼손으로 지급하여 모든 화주와 공동으로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제이슨 약관은 운송인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훼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화주와 운송인이 연대하여 공동훼손으로 부담함을 선언하는 약관이다. 여기까지 제이슨 약관의 내용이며 또한 구조선이 운송인의 소유라도 정산에 있어서는 제3자 구조선과 동일하게 취급함을 선언하는 것이 뉴 제이슨 약관이다. 컨테이너 약관, 컨테이너스. 운송인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갑판 또는 갑판의 어느 위치에도 실을 권한이 있다. 화물이 갑판상에 실렸을 경우 운송인은 그 사실을 선화증권 전면에 특별히 표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 화물이 이 선화증권의 지상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US COGSA를 적용받는다. 또한 이 화물은 공동훼손을 포함한 모든 목적에서 갑판 하에 선적된 것으로 간주된다. 화물의 인수 시에 컨테이너에 패킹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운송인은 화물을 그 상태로 선적 또는 컨테이너에 패킹을 하여 운송할 자유가 있다. 화주는 자기 자신, 그 대리인 또는 하청 계약자의 관리 중에 발생한 운송인의 컨테이너 또는 기타 장비의 멸실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화주, 그의 대리인 또는 하청 계약자의 관리 중에 운송인의 컨테이너 또는 그 내용물에 의해 발생한 제3의 인명이나 재산의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화주는 운송인에게 아무 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화물의 갑판 적재 또는 선창 적재 여부는 선화증권의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갑판 적재의 경우 화물의 사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갑판 적재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선언하는 약관이 컨테이너 약관이다. 8. 환정 및 개발 운송 트랜시먼트 포워딩. 환정 및 개발 운송 운송인은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화주의 통보 없이 다른 선박, 부선 또는 기타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한 자유가 있다. 운송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을 어느 항구 또는 어느 환적지에 양할 수 있다. 또한 그 화물은
수상 또는 육상에 보관할 수 있으며 그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으로 개반 운송할 수 있다. 양항 또는 인도지에서 화물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또는 화물이 잘못 운송되었을 경우에 운송인은 그 화물을 운송인의 비용으로 원래의 목적지로 운송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그 개반 운송으로 인한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 강가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음, 어, 화물을 운송 중 환적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약관이다. 즉,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화물의 개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됨을 선언한다. 이 용선부 선화증권, 용선부 선화증권 차터파티 비로 블레이딩 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1. 항해 용석상 선적된 화물에 대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항해 용석상 항해 계약서라고 하는 운송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이 다시 발행되는 이유는 어, 선화증권의 수령과 권리증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선주는 항해용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선화증권 소지인을 향해 항해용선 계약에 따라 구속하기 위하여 항해용선 계약상 모든 내용이 선화증권에 편입된다는 문헌을 선화증권에 규정하게 된다. 이 정기 용선된 선박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음, 선사가 자신이 체결한 항해 용선 계약 또는 개품 운송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타 선주로부터 선박을 정기 용선한 후에 이때 선적된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이다. 1. 법적인 문제점.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운송계약서의 확정과 운송인의 확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운송계약서의 확정은 용선자 또는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운송계약이 어느 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선화증권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운송인이 확정되는 선주와 용선자 중 어느 쪽이 선화증권 계약상의 운송인, 화물 손해배상 책임자가 되는지가 문제이다. 1. 운송계약서의 확정 문제. 1. 권리 문제의 발생. 선주와 용선자 간의 운송계약서는 용선계약서이다. 이 경우 선화증권은 화물의 종류와 수량, 외관 상태, 선적 사실 등에 대한 증거인 화물 수취중이자 양육항에서 화물을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증권이지만 운송계약서는 아니기 때문에 용선계약의 내용이 선화증권의 약관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선주, 운송인과 선의의 선화증권 소지인 간의 관계에서는 선화증권의 내용이 용선계약서의 내용보다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선주는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용선계약서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선화증권의 용선계약의 내용이 편입된다 하는 편입조항을 기재한다. Incorporation Clause. 2. 편입조항의 효력 발생 여부.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이러한 편입 문구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 영국 법원에서 용선계약서를 보지 않았을 선화증권의 소지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편입 조항의 효력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편입 조항의 효력 요건 1. 명시적 기재. 편입 조항은 선화증권 문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선화증권을 취득하는 용선 계약서의 내용을 선화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용선 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정확한 문구로 편입 조항이 기재되지 않는다면 용선 계약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내용만을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운송계약 내용의 기재 1. Freight and all other conditions as per chart party. 편입조항은 편입하려는 용선계약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Freight and all other conditions as per chart party 라는 편입조항은 수화인이 이행해야 할 조건 또는 운송인의 화물 수령, 선적, 운송, 양육, 인도와 관련된 조건만 편입되어 용선 계약상 선조의 면책 조항은 편입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2. All the terms, conditions and exemption of the CP. 계약의 모든 조건 및 면책 이라는 편입 조항은 편입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의 화물 수령, 선적, 운송, 양육, 인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건과 면책으로만 제한되며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의 의무와 모순되는 용선 계약의 내용은 편입에서 제외한다. 3. 선화증권의 내용과 조화. 편입 조항에 의하여 편입되는 용선 계약의 내용은 선화증권 내용과 조화되어야 한다. 선화증권의 약관과 편입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2. 운송인의 확정 문제. 음. 1. 운송인의 확정 2. 운송인의 확정 문제. 1. 운송인의 확정 필요. 선주와 용선자 중 한 사람이 선화증권상 계약 운송인으로서 운송 과정 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송인의 확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운송인의 확정에 대한 영국 법원의 입장. 1. 나용선 계약. 나용선, 선주, 용선자. 용선자가 운송인. 선주와 용선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나용선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을 점유, 관리, 운항하며 선장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나용선자이기 때문에 나용선자를 선화증권의 운송인으로 간주한다. 2. 정기용선 계약자. 정기용선 계약자는 선주, 용선자 중 선주를 운송인으로 본다.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정기용선 계약인 경우 선박을 당해 선박을 점유, 관리, 운항하며 선장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선주이므로 선장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선화증권 계약상의 운송인은 선주로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심지어 용선이나 대리인을 선장을 대신하여 for the master 선화증권의 용선자랑 대리인이 선장을 대신하여라는 문구인 것을 선화증권에 설명하고 발행한 경우에도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이므로 선화증권 계약상의 운송인은 선주로 인정된다. 2. 디마이즈 약관, 디마이즈 클라우스 또는 운송인 확정 약관, Identify of Carriers Clause, 디마이즈 약관, 운송인 확정 약관. 선화증권상의 디마이즈 약관, 선화증권의 디마이즈 약관 또는 운송인 확정 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선주 또는 나용선자를 운송인으로 인정한다.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소지인과 선주 또는 나용선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정기용선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의 용선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용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선화증권을 서명, 발행한 경우에는 용선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된다. 특히 선화증권의 전면 상부인 두서에 나와 있는 회사의 상호는 운송인 확정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관련 약관 내용 및 효력 1. 디마이스 약관 만약 본선이 본선화증권을 발행한 회사 또는 선사의 소유 선박 또는 나연선 방식으로 확보한 용선 선박이 아닌 경우 때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선화증권은 단지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동회사 또는 선사의 대리행위가 계약 당사자 자격으로 행해진 경우 본 선화증권은 선주 또는 나영선 자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운송인 확정 약관 Identity of Carrier Clause 선화증권에 의해 입증된 본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화주와 선화증권에 명시된 선주이다.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운송인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에서 기인되는 화물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하여 선주는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3. 약관의 효력 영국 법원의 이러한 약관의 규정 취지는 누가 운송인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효라고 보는 반면 미국 법은 정기 용선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운송인의 책임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운송협약에 의해 무효라고 본다. 영국은 유효, 미국 법은 무효라고 본다.